안녕하세요. 네, 클리오 사회발전연구소의 강정환입니다. 오늘은 그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전산학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권위자라고 하실 수 있는, 그다음에 활발히 연구하고 계신 카이스트의 오혜영 교수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네, 오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제 찾아뵙고 좀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저도 사전조사를 좀 했는데 네. MIT에서 수학 학사하셨더라고요. 네. 괜히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학부 때 수학해서. 네. 예. 근데 이제 카네기 멜론에서 언어학이랑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하셨고, 다시 MIT에서 이제 전산으로 다시 박사학위 하셨죠. 네. 그러면은 제가 오현 교수님의 연구 분야나 아무튼 소개할 때도 그렇고, 그냥 NLP, 자연어 처리 쪽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게 너무 협소한 소개인가요? 아니죠. NLP는 사실 굉장히 방대한 영역이라서,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코어 NLP를 하기도 하지만, 뭐 사회학자시니까 저희가 하는 그런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컴퓨테이셔널 학의 사회학을 하는, 제가 사회학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사회과학을 조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학부 때밖에 안 했지만 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사실 영어를 잘 못해서 남들한테 얘기할 때 나는 영어 대신 수학이라는 언어를 조금 더 잘한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 오혜영 교수님은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최소한 3개 국어를 하시는데 또 배워보고 싶으신 언어가 있으세요? 요새는 제가 배우고 싶다기보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어에 꽂혀가지고 저희 연구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 학생이 인도네시아 학생이 있고 또 인도네시아어 자체가 NLP 하기 되게 좋은 언어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유는 그 이유가 알파벳을 써요. 그래서 읽는 것도 그냥 그 알파벳 읽으면 돼요. 그런데 2억 가까이 사람들이 쓰고 그리고 영어랑 굉장히 다르고 한국어랑도 다르고 근데 그 자체적인 연구를 할 만한 연구소나 그런 데는 이제 거의 많이 없죠.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그럼 그런 연구가 잘 되면 가장 기대하시는 어떤 학술적인 혹은 사회적인 그 성과물, 가치 같은 거 상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학술적으로는 이제 언어 자원이 적은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데 그건 사실 인도네시아어 말고도 자원이 적은 건 되게 많죠. 제가 요새 또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문화적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다가 AI를 갖다 쓴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우리의 많은 인텔리전트한 행동들은 그 맥락에 굉장히 디펜던트 하거든요. 컨텍스트라는 것을 여러 개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큰 거는 문화적인 컨텍스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적일 수도 있고 지역적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눈이 안 오잖아요. 근데 많은 이 영어에서의 무슨 질의응답 데이터셋이라든지 겨울에는 어떤 스포츠를 하냐 그럼 스키, 스노우보드 그런 게 나오는데 거기선 당연히 겨울에 스키, 스노우보드를 안 하겠죠. 예를 들면 미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계속해서 이 툴을 가지고 더 승승장구하게 되고 나머지 거기 그냥 로컬 문화만 아는 사람들은 이 툴 잘 사용 못하거나 아니면 인식이 잘 안 되거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 점점 도태되게 되고 그런 게 있죠. 지금 말씀하신 문화적인 그 맥락을 고려하려면 우리가 여전히 한국어의 특수한 어떤 라벨링, 말뭉치 작업 되게 노동 집약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해요. 일단 필요하고요. 트랜스포머 기반 GPT, 챗GPT 우리가 써봐도 어느 정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구 결과로 보면은 정말 어떤 태스크는 사람보다 더 잘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떤 크리티컬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쓰다 보면은 좀 불편한 것들이 조금씩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용자가 안 쓰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음성인식 같은 게 사실 역사가 굉장히 긴데
뭐 90년대에도 예를 들면 90%라는 거는 10개 하나는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불편해요. 이거 하나씩 계속해서 10개 한 번씩 고쳐야 되니까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한 99%니까 사람들이 쓰는데 말씀하신 그 트랜스포머, 뭐 GPT 그런 테크놀로지가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뭐 한 95%다라고 하면은 한국어로 오면은 90%가 되고 인도네시아로 가면은 85%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사용자들이 이걸 못 쓰게 돼요. 이걸로 인해서 내 삶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귀찮아요. 그러면 이제 안 쓰게 되는데 안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사용자도 없네?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더 해야 돼? 이거는 그냥 하지 말자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나라의 언어는 없어지고 우리 그냥 다 영어를 써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런 부작용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혹시 챗GPT를 열심히 쓰면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은 대학원생이 필요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우리 대학원생들 너무 소중하죠. 역시 대체가 안 되는군요, 대학원생은. 그럼요. 대학원생은 대체 안 되고 사람은 대체가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문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조사해봤을 때 오해영 교수님께서 뭐 포용적 AI, 인클루시브 AI, 되게 사회과학적인 거, 또 사회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니까 뭐랄까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이런 걸 연구에 좀 녹여서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간단히 어떤 연구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혐오 발언을 예시를 들게요. 혐오 발언 사실 요새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 GPT 하면서 뭐 이루다 같은 게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동성애자는 싫어해.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할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여자는 다 죽어야 돼. 만약에 그랬다면은 모든 여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근데 그게 집단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런 집단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이게 하면 안 되는 말인가? 그래서 예시를 보면 예를 들면 김정은 누가 안 죽이나? 그랬을 때 김정은은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더 소수자에 가면은 이거를 잡아내기도 어렵고 그 잡아낼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걸 누가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런 어떤 소수 집단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고려해서 목적함수 공식에 집어넣으시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편향이라는 거를 우리가 줄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얼굴 인식을 하잖아요. 내 데이터셋에 1000명이 있고 1000명 중에 몇 명을 맞췄느냐. 그게 오브젝티브 펑션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뭐 950명 맞췄으면 95%니까 뭐 이거는 920명을 맞추는 92.50인 거보다 더 잘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어떤 거는 950명을 맞추고 어떤 거는 900명을 맞추는데 950명을 맞추는 거는 50명 틀리는 거는 다 흑인 여자고 900명을 맞추는 거는 흑인 여자에 대해서도 잘 맞추면서 어느 정도 잘 맞추는데 뭐 이건 백인 남자에 대해서 조금 덜 잘해서 900명을 맞춘다라고 하면 둘 중에 정말 우리가 이거를 택해야 되나라는 거죠. 그냥 카운트 했을 때는 이쪽이 더 우수해 보여도 그런 걸 고려하면 이쪽이 더 조금 더 우리가 편향을 좀 줄이자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모델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 사회학에서도 제가 볼 땐 정답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 발언을 혐오라고 해야 되나 내지는 이것도 소수자인가 뭐 이런 판단 사실 되게 애매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전산학적으로 그런 걸 해결하거나 좀 도움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요새는 그 어노테이션이라는 걸 할 때 그러니까 이게 혐오 표현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할 때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 disagreement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래서 10명한테 물어봤더니 뭐 10명 중에 5명이 여성인데 여성들은 다 이게 혐오라고 했고 남성들은 다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50-50니까 이거는 뭐 majority가 아니니까 혐오가 아니네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거 여성들한테는 혐오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중에 뭐 2명이 이제 LGBTQ인데 그 사람들은 뭐 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롱하게 이거는 혐오다라고 했으면
그거를 어그리게이션 할 때 이게 단순히 뭐 몇 퍼센트가 뭐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이건 혐오 표현, 그거를 이제 그 사람, 그 어노테이터의 관점, 뭐 아니면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이제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AI는 사실 조금 좋은 게 모르겠으면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도 뭐 장애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쵸? 안 하고 살짝 눈치를 보고 나보다 좀 더 잘 아는 사람 뭐라 그러는지 보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AI도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좀 더 조심스럽고 네.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판단해 가면서 그런 식의 AI. 네. 그리고 내가 누구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근본적으로 궁금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해보면 AI가 너무 발전을 했는데 우리가 인간을 잘 이해해서 이렇게 AI가 발전한 건지 아니면 제 생각엔 그냥 인간처럼 모르는 존재를 딱 만들어 놨더니 블랙박스를 만들어 놨더니 얘가 너무 성능이 좋아 그래서 그런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AI의 목표를 봤을 때는 정말 이런 AI의 대가들, 그 AI의 father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사실은 AI의 목적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를 만드는 거에만 있지 않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잖아요. 과연 이런 사람의 인텔리전스라는 걸 뭘까? 저는 이제 둘이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챗GPT가 나왔는데 보니까 얘가 정말 사람처럼 행동을 하네. 우리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얘가 하네. 근데 얘가 하는 것도 그걸 만든 사람들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정말 블랙박스인데 그럴듯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는 얘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지를 또 분석을 해야 되고 사람은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동시에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게 이상적이겠죠. 제가 아까 목적 함수 여쭤봤던 이유가 저희가 이제 뭐 그 AI 말고 AGI 그래서 이제 제너럴 인텔리전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보통은 목적 함수를 인간이 정해주고 그 특정 목적에 최적화되게 뭐 AI를 학습시킨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AGI가 될 거냐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되려면 목적 함수 자체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경우에 따라 설정한다? 그런 게 가능한가요? 내지는 뭐 위험하진 않은가? 이거 진짜 통제 불능이나 해석 불가능은 아닐까? 뭐 이 생각이 드는데 목적 함수를 일단 스스로 설정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전체적인 퍼포먼스 애큐러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소수 집단에 대한 뭐 애큐러시들을 해서 얘네들을 웨이트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여러 개의 로스 텀에 대해서 가중치를 자기가 스스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그 정도는. 네. 그래서 내가 뭐 정말 뭐 어떤 흑인 남성에 이렇게 특화된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뭐 가중치를 훨씬 더 많이 준다든지 그러면은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얘가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는지 뭐 요새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델의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서치를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파라미터들을 찾아내는 그런 거를 자동으로 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자기가 스스로 좀 디파인하는 한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꼭 그걸로 통해서 AGI를 이룰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주요 청자층은 아마도 이렇게 사회과 관련되시는 분들일 텐데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회과학에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좋은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챗GPT도 사실 이게 사람들이 쓰다가 사용자가 줄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처음에 재미로 써봤다가 이게 AI야? 뭐 이거밖에 못해? 혹은 내 삶에 어떻게 도움이 돼?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이 우리의 AI가 이렇게 잘한다 라고 내세우는 문제들이 너무 단순해요. 인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사회는 더 복잡하고 그 복잡한 삶들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복잡한 문제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사회과학자들이 그런 복잡함을 잘 포착을 해줘서 AI가 못하고 있는 거를 열심히 밝혀줘야 저희도 유리한데. 그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계속 사회과학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연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